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아이들 볼모 잡고 비정규직 앞장세운 민노총 파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학교 비정규직 5만여 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등 10만여 명이 동참했다. 한국경신문은 뒷감당 못할 공약들이 부메랑돼 돌아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비현실적 확인된 비정규직 제로 공약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볼모로 잡는다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동아일보는 항상 비정규직 또는 노동자를 볼모로 잡고 잡는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을 대변하는 신문이니까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앞장서는 일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이죠. 민주노총은 상업단체로서 투쟁을 대신 발표하거나 함께 하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도 당연히 공약했죠. 문재인 정부는 일부는 정규직화하고 나머지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됐던 갈등 비용이 됐던 비용이 절감되지도 않습니다.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고 아이를 볼모로 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안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 목선 입항이 인근 둔갑 정지시 아니면 가능했겠나. 중앙일보는 총체적 안보 부실 북한 목선 사건 봉합 대신 국정조사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계 실패 늑장 보고 안이한 안보 의식 일선 부대부터 안보실까지 허점 투성이 군단장 해임 미복 넘어 국회가 규명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경계 실패와 말 바꾸기 모자라 셀프 조사로 꼬리만 자른 군. 문화일보는 대통령 종전 군은 6.25 공동기념보고서 안보 허문다. 이런 정부의 안보정책, 국방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와 문책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명확 기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야 간의 정치 공방의 문제는 남죠. 문제는 이후 대책입니다. 6.25 즉 한국전쟁 또 관련해서는 남북 문제를 넘어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냉전 질서에 치러진 제국주의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경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하반기 경제 더 어려워졌다면서 정책은 하던 그대로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철폐와 노조폭력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한국경신문은 장기 침체 경고음 요란한데 정책 미세 조정으로 될 것인가. 매일경신문은 기업 투자 살리겠다는 정부 규제 노동 계획이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나 노조 문제로 하반기 경제는 한국 경제를 말하는 것은 그저 비상적이나 정치적 접근이죠.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전면적 재편과 함께 말해야 합니다. 여전히 비용 절감 이윤 극대화라는 한물간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20여 년의 신자유 정책의 결과가 오늘날의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이 판국에 최저임금 19.8% 인상안 들고 나온 노동계를 비판하고 있네요. 2012년 대선 당시에 정소노동자였던 김순자 무소속 후보가 최저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2013년에 알바인대 알바노조가 최저 1만 원 운동을 펼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만 원이 문제다. 1만 원 때문에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1만 원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파국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최저 1만 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일본도 중국 수준의 나라인가? 조선일보는 전략적 침묵한다는 청와대 무능무책임일 뿐이다. 중앙일보는 기업에 일본의 경제 보복 사전에 몰랐냐고 묻는 정부.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무능하거나 무기력해서 침묵할 수도 있지만 방어를 위해 전술적으로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일본이 이 정도로 나올 것인지를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일도 쉬운 일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보복하는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 역시 현실적으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은 도덕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대응, 구체적인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정정, 이런 공시지가 누가 수령하겠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종류 행정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인데, 이런 국토부는 주택정책의 큰 방향을 봐야 한다. 공시지가 결정에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최대 4억 내린 공시가격 누가 믿고 승복하겠나 하면서 역시 정부의 이 공시지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결정하는데 불평부당함이 물론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주택정책, 공시가 정책 항상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체협약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반이성 단협, 노조와 맺은 대법원 사법최고기관 만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공무노조 법원본부와 지난 3월 최종 합의한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 합의 내용이 반이성적 단체협약이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네요. 도대체 노사 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합의를 한 게 왜 반이성적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노사 양측이 합의한 뒤 결의를 하거나 입법청을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지역의료보, 직장의료보가 의료보험이 분리되어 있었을 때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합의로 입법청원이나 건의를 한 적이 있죠. 단위사업장 단위가 아니라도 전국 차원의 노사정 사이에서 입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의 합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뭐가 반이성적입니까? 노사 간에는 임금이나 노동 조건만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너무나 협소한 이성주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